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경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남 경제인들로 방북단도 꾸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큰 성과를 낳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껏 고조된 평화 분위기.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북 제재 완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풍부한 강물 자원을 활용한 그런 소재 부품 산업들이 가장 북측과 경제 협력을 추진할 때 빠르게 가장 먼저 경상남도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부터 가동했습니다. 남북 교류 기금 조성과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측과의 경제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금속 가공 등 경남 지역 중소업체들이 북측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해 새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인들로 방북단을 꾸리기로 하고 북측에도 방문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빠른 관계 변화가 경남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이용해 선물 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물품 분류부터 배송까지 도맡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물품 분류 작업 보상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던 CJ 대한통운의 경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택배기사 이경탁 씨가 배송 물품 분류장으로 향합니다.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이 이어지고 낮 12시 30분이 돼서야 배송이 시작됩니다. 오후에 배송해야 할 물품이 230개가 넘습니다. 잘 안 끄시고 계속 들고 이렇게 빨리 이동하시네요. 그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고 점심을 거르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그냥 그 시간에 배달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엄청 들죠. 지난 여름 물품 분류 작업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배송 지연 대란을 빚었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과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대화의 벽이 더 막혀버린. CJ 대한통운 측은 자동 분류 장비를 도입해 업무 강도가 줄었다며 분류도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힐소트라는 장비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전 멤버가 다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하는 수수료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석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물품 분류부터 배송까지 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경남항공산업에 아주 중요한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전투훈련기 교체 사업 결과가 다음 주 내로 발표될 것이 예상되고 또 포항 마리온 사고 중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미 공군 고등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APT 사업.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T-50을 개조한 T-50A로 17조 원 규모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카이의 최대 경쟁자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BTX-1. 이달 안에 입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용해온 T-50의 수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APT 사업은 미 공군뿐 아니라 해군 등 후속 기체 사업과 제3국 시장 개척 물량 등 최대 100조 원대 사업을 바라볼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APT 사업이 된다면 MRO 사업, 지정된 MRO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항공국가산단의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의 산업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7월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 헬기 마리논이 추락한 사고 원인 결과도 곧 발표됩니다.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인 마리논의 사고 원인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인 로터마스트 불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이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리온 납품 재개와 필리핀 등과의 수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이가 마리논 참사를 딛고 APT 사업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부산지검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 전담 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장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특정 검사가 영장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게 되겠죠. 또 영장 업무 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형사 1부 소속 고창검사 1명을 영장 전담검사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판사가 영장 발부 관련 업무를 하는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처럼 특정 검사가 다른 업무 부담 없이 각종 영장의 타당성 여부만 검토하는 겁니다. 영장 업무를 일원화 한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장 전담 검사는 마약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장, 즉 전체 영장 업무의 70% 정도를 담당합니다. 영장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부산지검은 영장 전담 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과도한 영장을 예방하고 전문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영장 업무 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영장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시민들의 피해가 많은 생활 밀착형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단속팀을 폐지해 위조품 수사 등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대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사건은 강력부가, 주요 집단 민원 고소 사건은 특수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혐의 등 불기소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 검찰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은 비가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비구름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며 빗줄기도 점점 더 굵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나 비가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가을비치고는 비의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20에서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안개도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탓에 공기는 계속 선선합니다. 기온이 좀처럼 오르질 못하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22도, 합천 21도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 경남 지역에서도 둥근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날씨가 다소 쌀쌀할 걸로 보여서 달맞이하러 가신다면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동부 지역은 20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2, 3도 정도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아직 20도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도 거창과 합천이 21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이튿날이자 절기 추분인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도 2호선 하동 북천교차로에서 방화교차로 구간이 임시 개통됩니다. 하동구는 오늘부터 북천면 직전마을에서 열리는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기간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구간 4.1km를 축제가 끝나는 다음 달 7일까지 임시 개통합니다. 사천시 곤명면에서 전남 광양시 진월면을 잇는 이번 국도는 올 연말까지 2차로 26.8km가 모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하반기 신입 직원 156명을 채용합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직원은 일반 공채 141명, 고졸 공채 15명으로
모집 분야는 일반 행정과 토목, 도시계획, 전기 등입니다. 채용은 오늘 모집 공고에 이어 11월 초에 서류 전형과 필기, 면접으로 진행되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창원 도심대로에서 일어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 사고 후에 주변 도로 상하수도관의 추가 파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일부터 초음파 장비로 의창구 신월동 등 싱크홀 주변 도로 4km를 지하 탐사한 결과 상하수도관에 추가 파손은 없었고 20m 크기의 집안 동공 3개가 발견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년 넘게 이 문제를 협의해온 창원과 김해시가 창원 김해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 권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처음 탈 때 요금을 내면 한 차례에 한해서 30분 안에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함양 문정댐, 이른바 지리산댐에 대해 건설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자원 장비와 낭비와 또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해 기존 건설 계획에 있던 댐 14개 가운데 함양 문정댐 등 12개는 건설 계획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